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박쌤TV의 박종래 강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국가고시 중에서 미용사 일반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미용사 자격증이 왜 제가 일반 자격증이라고 했냐, 뭐 특별한 자격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먼저 제일 첫 시간으로 좀 알아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정, 어떤 시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첫 시간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미용사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사 하면 여러분들이 샵에서 우리 머리를 깎아주고 파마해주고 염색해주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원래는 이 미용사 자격이 2007년도에까지만 해도 이 미용사 자격증 하나만을 따면 네일아트 샵을 차리고 싶은 사람은 네일아트 샵을 차려도 되고요. 메이크업 샵, 그 다음에 뭐 피부샵을 다 오픈할 수 있거나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2007년 이후부터는 미용사가 좀 세분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 피부 자격증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미용사 피부 자격증은 이것을 취득하신 분들은 피부샵만을 차릴 수 있고 피부 관리사로 일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015년, 16년에 걸쳐지면서 메이크업 자격증하고 네일아트 자격증이 분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 자격에는 메이크업과 네일아트 자격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미용사 네일아트를 따시는 분들은 네일아트 샵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메이크업, 신부 화장 뭐 이런 것들 웨딩샵에서 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대부분 메이크업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따고자 하는 머리 염색해주고 파마해주고 커트하는 자격증은 미용사 헤어를 따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미용사 일반이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 일반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바로 우리가 커트, 파마, 그 다음에 염색 이런 머리에 대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미용사 국가고시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미용사 일반 자격증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미용사 일반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셨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큐넷이라고 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회원 가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넷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먼저 회원 가입을 하셔서 아이디도 만들고 비번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증명사진 또 거기에 회원 등록할 때 사진도 등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까지 등록이 다 되신 분들은 공지사항란에 가서 보시면 언제 우리 지역에서는 미용사 일반 자격증이 언제 어느 곳에서 시험을 치고 있구나 라는 게 공지사항으로 매월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필기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에 합격하신 분들이 바로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컴퓨터 시험을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수기로 봤었는데 지금은 다 컴퓨터로 시험을 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답에 이렇게 클릭만 이렇게 찍기만 하시면 맨 끝에 합격, 불합격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론 시험이죠. 이론 시험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면 이론 시험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는 미용사 이론 시험을 10번을 떨어져가지고 실기는 다 배웠는데 이론이 떨어지는 바람에 실기 시험을 포기하고만 학생들도 정말 있을 정도로 이론이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보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용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미용의 이론 파트는 말 그대로 미용의 역사, 미용의 총론, 그 다음에 커트, 펌, 염색의 원리 등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미용 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중위생학, 공중위생학이라고 있는데 공중위생학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질병관리라든지 소독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생법규를 또 알아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법규라든지 과태료 벌금 등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장품학이 있습니다. 화장품학.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쓸 수 있는 게 바로 뭐 퍼머넌트 할 때나 염색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미용이론, 공중위생학, 화장품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시험을 공부를 해서 보면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하나 여기서 정말 좋은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문제은행에서 출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이 모여져서 컴퓨터에 있는 것에서 돌려가면서 그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문제를 많이 풀어보느냐에 따라서 그쵸?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60문제 이 세 과목을 토탈해서 60문제가 나오면 그 중에 여러분들은 몇 점? 60점. 네, 36개 정도의 문제를 맞추셔야지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합격을 하신 분에 한해서만 실기 과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미용의 이론 파트 열심히 공부하실 거고요. 또 제가 한 번씩 그 업로드를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미용의 역사나 미용의 이론 파트 같은 경우는 개인이 공부하시기가 되게 참 많이 어려워요. 이게 미용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번씩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